자, 여러분 거의 한 달 전에 넷플릭스 영상을 올릴 때 $80쯤 하던 주가가 $75까지 찍고 이제는 $96. 어제 하루 만에 14% 올랐습니다. 저렴한 구간에 잘 주워 담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반등이 아닙니다.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 이런 건 단기 노이즈일 뿐이고 우리가 진짜 봐야 할 건 이 회사의 구조가 바뀌고 있느냐 아니냐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미디어 시장을 뒤흔드는 초대형 이벤트가 터졌습니다. 넷플릭스가 워너브라더스 인수를 포기했고 대신 파라마운트가 워너브라더스를 집어삼키겠다고 나선 겁니다. 누군가는 이걸 보고 넷플릭스가 졌다고 인수전에서 패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정반대로 봅니다. 이 사건의 최대 수혜자는 인수를 포기한 넷플릭스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왜 이 인수 포기가 넷플릭스의 경쟁력을 오히려 강화시키는지 그 구조를 설명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깁니다. 하지만 넷플릭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들어주시면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자, 우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넷플릭스가 워너브라더스의 스튜디오와 스트리밍 사업을 약 $830억 인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가 워너브라더스 전체를 $1110억 통째로 사겠다고 뛰어든 겁니다. 넷플릭스는 스튜디오와 HBO만 원했는데 파라마운트는 CNN 디스커버리 케이블 방송까지 전부 포함해서 더 높은 가격을 불렀습니다. 워너브라더스 이사회가 당연히 파라마운트 손을 들어줬고 넷플릭스는 1시간도 안 돼서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넷플릭스의 반응 속도입니다. 이사회가 파라마운트 제안을 우월하다고 판단하자마자 넷플릭스의 사용업일의 대응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넷플릭스는 그 사의를 쓰지 않았습니다. 1시간 만에 안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뭘 뜻하겠습니까? 처음부터 이 시나리오를 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넷플릭스 공동 CEO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건 적정 가격에서의 나이스 투 해브였지 어떤 가격에서든 반드시 해야 하는 머스트 해브는 아니었다. 이 한 문장에 넷플릭스의 전략이 다 담겨 있습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 자세로 $830억 딜 테이블에 앉은 겁니다. 그리고 이 자세가 가능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이 딜의 계약 구조 자체를 자기한테 유리하게 짜놨기 때문입니다. 파라마운트가 넷플릭스를 밀어내고 워너를 가져가려면 위약금 $28억 넷플릭스에 내야 합니다. 하나로 약 3조 7천억 원입니다. 이미 SEC 공시를 통해 넷플릭스가 이 금액을 수령했다고 확인됐습니다. 인수를 안 했는데 3조 7천억 원이 들어온 겁니다. 이걸 단순히 위약금을 받았다고 보면 안 됩니다. 근데 넷플릭스가 설계한 건 옵션 구조입니다. 인수에 성공하면 세계 최대의 콘텐츠 제국을 만들고 인수에 실패하면 위약금으로 오징어 게임급 시리즈 5개를 만들 수 있는 현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어느 쪽이든 넷플릭스가 이기는 게임이었던 겁니다. 근데 솔직히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뭘 안 떠안게 됐는지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인수합병의 본질이 뭡니까? 좋은 자산을 사는 게 아닙니다. 나쁜 자산까지 함께 소화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워너브라더스에는 해리포터가 있고 HBO가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탐내는 자산입니다. 하지만 파라마운트는 넷플릭스와 달리 워너브라더스 전체를 삽니다. CNN이라는 정치적 뇌관까지 전부 안고 가는 겁니다. 파라마운트 경영진이 합병으로 $60억 절감하겠다고 했습니다. $60억 어디서 절감합니까? 사람을 자르는 겁니다. MBC 뉴스가 CNN 직원들을 인터뷰했는데 전원이 대규모 해고를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두 회사의 사업이 뉴스, 스포츠, 영화 전 분야에서 겹치니까 당연한 겁니다. 여기에 정치까지 끼어들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파라마운트 CEO 데이비드 앨리슨이 트럼프 행정부의 CNN을 대대적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앨리슨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오라클 창업자 레리 앨리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동맹이죠. CNN 직원들 사이에서 퇴사하겠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파라마운트가 앞으로 최소 2에서 3년간 이 혼란을 수습하느라 본업에 집중할 수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M&A의 역사를 보십시오. 대형 합병이 1 더하기 1은 2가 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AOL 타임워너를 기억하십시오. 역사상 최대 미디어 합병이었는데 결과는 재앙이었습니다. $1,600억 가치가 증발했습니다. 왜냐? 두 회사의 문화가 섞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합병은 엑셀에서는 시너지가 나오지만 현실에서는 혼란이 나옵니다. 넷플릭스는 이 혼란을 경쟁사한테 넘기고 자기는 본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경쟁사가 합병 후유증으로 허우적거리는 2에서 3년이 넷플릭스한테는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본업에 집중한다는 넷플릭스의 체력이 진짜 되는지를 봐야겠죠. 제가 여기서 숫자를 하나하나 나열하진 않겠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넷플릭스는 지금 몇 년 전과 완전히 다른 회사입니다. 불과 3에서 4년 전만 해도
넷플릭스는 현금 태우는 기계라고 불렸습니다. 콘텐츠에 돈을 쏟아붓기만 하고 남는 건 없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 회사가 지금은 연간 순이익 110억 달러를 찍고 있습니다. 자기 자본 이익률이 41%입니다. 한국에서 ROE 20%면 초우량주라고 하는데 넷플릭스는 그 2배입니다. 근데 더 인상적인 건 수익성이 매년 개선되고 있다는 겁니다. 영업이익률이 2023년에 21%, 2024년에 27%, 2025년에 29.5% 매년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성장하면서 동시에 마진이 좋아지는 회사는 드뭅니다. 보통은 성장하려면 돈을 써야 하고 돈을 쓰면 마진이 깎이거든요. 넷플릭스는 그 공식을 깨고 있습니다. 왜 이게 가능할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인사이트입니다. 넷플릭스의 비즈니스 모델에는 다른 미디어 회사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가 극단적으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오징어 게임을 만드는 데 드는 돈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걸 1억 명이 보든 3억 명이 보든 추가 비용은 거의 제로입니다. 구독자가 늘어날수록 콘텐츠 1편당 비용이 자동으로 내려가는 구조입니다. 이게 넷플릭스가 성장하면서 마진이 개선되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완전히 새로운 수익원이 열리고 있습니다. 광고입니다. 넷플릭스가 2022년에 광고 요금제를 도입했을 때 시장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자존심을 버렸다. 프리미엄 브랜드가 무너졌다. 이런 소리가 나왔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결과를 보십시오. 광고 매출이 15억 달러를 넘겼고 2026년에는 30억 달러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매년 2배씩 커지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빨리 크냐? 넷플릭스가 가진 게 있기 때문입니다. 3억 2,500만 구독자의 시청 행동 데이터입니다. 누가 몇 시에 뭘 보고 어디서 빨리 감기를 하고 어떤 장면에서 멈추는지 이 데이터가 20년 넘게 쌓여 있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한 타겟 광고는 기존 TV 광고와 차원이 다릅니다. 구글이 검색 데이터로 디지털 광고를 지배했듯이 넷플릭스는 시청 데이터로 영상 광고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이야기를 하면 AI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번 주에 블락이라는 핀테크 회사가 직원 절반을 잘랐습니다. 잭 도시가 뭐라고 했냐면 실적이 나빠서가 아니라 AI가 사람이 하던 일을 대체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실적은 오히려 좋았는데 선제적으로 줄인 겁니다.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주가가 17% 올랐습니다. 도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1년 안에 같은 결론에 도달할 거라고까지 했습니다. 지금 월가에서는 AI로 비용 구조를 혁신하는 기업에 프리미엄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여기서 구조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AI의 핵심은 알고리즘이 아니라 데이터거든요. 알고리즘은 돈 주고 살 수 있습니다. 오픈소스로 공개된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20년치 시청 행동 데이터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시간으로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혜자입니다. 넷플릭스는 이 데이터로 콘텐츠 기획부터 마케팅까지 전 과정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장르가 어떤 지역에서 먹히는지, 어떤 배우가 어떤 연령대에서 클릭을 만드는지 이런 걸 감이 아니라 데이터로 판단하는 겁니다. 다른 미디어 회사들은 AI를 도입하고 싶어도 학습시킬 데이터 자체가 없습니다. 여기에 라이브 전략까지 맞물리면서 혜자가 한 겹 더 두꺼워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WWE를 중계하고 NFL 크리스마스 경기를 틀고 F1 그랑프리까지 확보한 게 단순히 볼거리를 늘린 게 아닙니다. 이건 구독 해지를 구조적으로 막는 장치입니다. 드라마는 몰아보기하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주 돌아오는 스포츠 경기가 있으면 해지할 타이밍이 없어집니다. 수도세, 전기세처럼 넷플릭스가 고정 지출이 되는 겁니다. 경쟁사가 합병 후유증으로 정신없는 사이에 넷플릭스는 이런 라이브 콘텐츠를 더 확보하면 됩니다. 경쟁사의 혼란은 곧 넷플릭스의 기회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당장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잠깐만요. 리스크도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넷플릭스는 싸지 않습니다. 트레일링 PER이 46배입니다. 모닝스타 같은 독립 리서치 기관은 공정가치 대비 프리미엄이라고 평가합니다. 이익이 매년 26%씩 성장하고 있으니까 프리미엄이 정당화될 수 있지만 성장이 기대에 못 미치는 순간 주가는 크게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매출 성장률이 서서히 둔화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유가 급등은 인플레이션 재점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늦어지면 성장주에 불리합니다. 그리고 이번 인수전에서 드러난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넷플릭스 CEO 사람도스가 백악관을 방문한 직후 인수를 포기했다는 사실이 여러 매체에서 보도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디어 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정황입니다. 이런 정치적 변수는 어떤 재무제표로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 리스크들은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건 넷플릭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디어 산업 전체에 나아가 시장 전체의 리스크입니다. 넷플릭스의 구조적 경쟁력 자체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넷플릭스는 인수전에서 졌지만 구조적으로는 이겼습니다. 28억 달러를 공짜로 받았고 구조적 부담을 경쟁사한테 넘겼고 경쟁사는 앞으로 수년간 합병 후유증에 시달릴 겁니다. 그 사이에 넷플릭스는 데이터와 AI로 해자를 더 깊게 파고 광고라는 새 엔진을 달고 라이브로 가입자를 묶어두면서 혼자 달리는 겁니다. 다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밸류에이션이 싸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몰빵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을 매달 꾸준히 사 모으는 것. 그게 적립식 투자의 본질입니다. 복리는 눈덩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굴리면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 전환점까지 가는데 필요한 건 대단한 실력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는 꾸준함입니다. 매달 월급날마다 적금 붓듯이 기계적으로 사 모으십시오. 주가가 떨어지면 같은 금액으로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으니까 오히려 좋은 겁니다. 하락장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락장이 기회가 되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넷플릭스든 다른 우량주든 핵심은 같습니다. 구조를 이해하고 꾸준히 모으고 시간이 일하게 만드십시오. 그러면 복리가 여러분 편에서 일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안내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분석이 뻔한 뉴스 쪼가리 읽어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하나씩 눌러주십시오. 저 좋으라고 누르라는 게 아닙니다. 알고리즘은 냉정해서 여러분이 관심 없다고 판단하면 다신 제 영상을 띄워주지 않습니다. 이 살벌한 2026년 시장에서 남들보다 한 발 앞선 정보를 놓치지 않고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그 정도 수고는 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더 깊은 이야기. 유튜브라는 공개된 공간에서는 차마 다 풀지 못하는 적나라한 데이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을 고려해 보십시오. 멤버십 채널에서는 제가 현재 유심히 보고 있는 구체적인 관심 섹터나 실제 기관들이 움직이는 수급 현황을 가감없이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커피 한 잔 값이지만 그 가치는 여러분의 계좌 앞자리를 바꾸는 결정적인 티가 될 겁니다. 진짜 선수들은 남들이 공포에 떨 때 기회를 잡고 남들이 환호할 때 조용히 떠날 준비를 합니다. 저와 함께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가실 분들만 오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거친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을 넘어 진정한 승리자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